이번 귀궁 3화 뇌피셜 영상에서는 여리와 수살귀의 위험한 거래, 강철이 알아낸 왕실의 비밀이 무엇일지, 팔적귀를 깨우는 두 개의 의식과 그 안에서 서서히 눈을 뜨는 팔적귀의 정체까지 파헤쳐 봅니다. 지난 화에서는 무당의 피를 가진 여리,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강철이, 그리고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얽힌 운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 2화는 이들이 궁으로 향하는 여정이라면 3화는 본격적으로 궁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드디어 귀궁, 즉 귀신이 도사리는 궁궐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화 예고편은 팔적귀에게 먹힌 줄 알았던 윤갑의 영혼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겁에 질린 듯 누군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이 모습을 여리가 봅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쫓아가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강철이 나타나 그녀를 막아섭니다. 그 영혼을 따라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듯 보입니다. 과연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윤갑의 혼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2화 마지막 수살귀가 한 말을 미루어 보면 현재 방황하는 윤갑의 영혼이기보다 여리만이 볼 수 있는 영적 흔적이자 팔적귀에게 삼켜지기 직전의 윤갑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이건 팔적귀가 여리를 유인하기 위해 만들어낸 환상일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팔적귀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강력한 악의 존재로서 여리와는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강한 영매인 여리는 자신도 모르게 팔적귀가 만들어낸 환영에 이끌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리는 아직 팔적귀를 부르는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리의 타고난 능력 때문에 팔적귀가 먼저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 길을 따라가면 여리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강철은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지요. 윤갑의 혼령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팔적귀의 내면 어딘가 죽은 자들의 한이 고여있는 심연 속에 봉인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장면은 팔적귀의 진짜 무서움을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팔적귀는 단순히 사람을 해치는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 기억, 마음을 이용해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사람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죽은 윤갑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요. 그게 팔적귀의 방식입니다. 예고편에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인상적인 장면, 여리가 수살귀를 찾아 거래를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널 이렇게 만든 자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아?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널 도와주겠다고 여리가 우물 속 수살귀에게 말합니다. 수살귀는 깊은 한이 서린 물귀신입니다. 그녀는 여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같죠? 항아리에서 손이 뻗어나와 한 남성의 얼굴을 끌어당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귀신의 등장으로 보기엔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과연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왕실의 수하일까요? 팔적귀를 부활시키려는 조력자일까요? 혹은 수살귀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일까요? 수살귀는 과거 왕실과 관련해 억울하게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살귀에게 힘을 빌린 순간 왕실 내부 숨겨진 원한의 비밀의 문을 열었을 수 있습니다. 여리가 맺은 거래는 단순한 개인의 복수를 넘어 왕실에 봉인된 죄를 해제하고 응징하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팔적귀일 수 있습니다. 한편 강철은 윤갑의 몸으로 왕과 대면하고 팔적귀 원한의 시작은 이자가 아니라고 되뇌입니다. 팔적귀의 원한은 지금의 왕이 아닌 더 오래된 과거에서 비롯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후 왕실 문서를 보면서 크게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 문서엔 팔적귀와 관련된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팔적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그는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봉인된 원한의 결정체일 수 있습니다.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 그 속에서 희생된 자가 있었다면 팔적귀는 그 희생의 산물이자 오랫동안 묻혔던 죄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희생된 자 중 한 명이 무당이었고 영적인 연결의 힘으로 이 존재는 하나의 귀신을 넘어서 여러 존재들의 한을 끌어안으며 점점 더 강력한 힘을 얻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기억을 조작하며 사랑하는 이의 모습으로 유혹하는 존재. 그리고 지금 팔적귀는 완전히 깨어나기 위해 감정의 깊이가 깊은 그릇이 큰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대상은 여리, 바로 그녀일지도 모릅니다.
왕실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팔척귀의 깨어남을 두려워했기에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당을 벌에 들이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팔척귀는 단순한 괴물이 아닙니다. 왕실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 혹은 억울하게 사라진 누군가의 마지막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갑이 본 그 문서의 진짜 내용은 아직 모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해 이제 두 개의 의식이 서로 다른 욕망으로 시작됩니다. 예고편에서는 동시에 두 개의 의식이 진행됩니다. 여리는 윤갑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를 미끼로 삼아 팔척귀를 불러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팔척귀에게 이르는 의식을 실행합니다. 한편 맹인무당 풍사는 대비의 허락하에 팔척귀를 천지장군으로 부르며 깨우는 의식을 실행합니다. 두 의식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만 모두 팔척귀를 향합니다. 그리고 충돌합니다. 그 결과 궁궐은 기이한 기운으로 휘감기고 불완전한 깨어남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때 팔척귀는 누구에게 반응했을까요? 무당 풍산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흔드는 여리의 의식에 더 강하게 반응한 듯합니다. 팔척귀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불렸습니다. 하나는 맹인무당 풍산이 권력의 도구로 불러낸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여리가 감정과 절망 그리고 사랑으로 부른 의식이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이나 주문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는 욕망에서 나온 호출, 다른 하나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부름이었죠. 팔척귀는 분명 여리의 감정에 더 깊게 반응했습니다. 고통, 상실, 그리고 미련. 여리가 던진 그 감정의 파장은 팔척귀에게 먹이가 아닌 거울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리의 의식은 윤갑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부름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위험한 소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풍사는 팔척귀를 천지장군이라 부릅니다. 그를 깨워 자신의 손에 권력을 쥐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죠. 하지만 팔척귀는 그런 명분보다는 더 근본적인 감정, 한과 연결된 감정에 끌리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팔척귀는 누구를 기억할까요? 그를 깨운 자는 풍산일까요? 아니면 그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여리일까요? 팔척귀는 여리를 단순한 무당이 아닌 자신과 같은 한을 품은 존재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환이 아닌 한 존재가 또 다른 존재의 내면을 울린 순간입니다. 그렇게 팔척귀는 여리에게 응답합니다. 이러한 혼란이 휘몰아치는 와중 강철과 여리는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강철이는 왕실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여리는 윤갑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으며 팔척귀는 눈을 뜨려 합니다. 점점 더 큰 위험으로 끌려가는 여리를 구하기 위해 강철이는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리의 몸에 빙의하기 원했지만 이제는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감정이 더 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여리의 마음도 강철이에게 서서히 열리게 되겠지요. 이 마음들이 팔척귀라는 큰 저주 앞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함께하게 될까요? 기궁 3화는 궁 안에 잠들었던 악이 서서히 눈을 뜨고 여리와 강철이가 그 위험으로 한 발 내딛는 순간입니다. 왕실의 오래된 기억, 묻혔던 진실을 다시 불러낸 자들이 있습니다. 두 개의 의식과 충돌이 어떤 결과를 이끌까요? 이번 주 금요일 기궁 3화 방영 후에 말랑필름은 다른 예고편과 또 다른 내피셜로 찾아오겠습니다.